네, 안녕하십니까. 투자 길잡이 코너 두 번째 영상 촬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광복절 다음 날이에요. 네. 그냥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온 거고요.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폭락했을 때는 어떤 수급적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가 한 2주 전에 막 삐뽀삐뽀 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운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펀더멘탈하고 주가가 궤적을 다르게 급하게 움직일 때는 저는 뭔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내가 매일 하던 루틴대로 밥 먹고 출근하고 집에 오고 멀쩡하게 그러고 있는데 몸에서 갑자기 뭔가 막 이상한 징조가 막 나온 때처럼 그런 시장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과가 밝혀진 거죠. 그게 급성 맹장염 같은 거였어요. 알고 보면. 어디가 급하게 썩어서 나온 일이었다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로스컷 당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준 거고, 그게 우리 인체로 치면 맹장염이었던 거예요. 수술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기간에 있어요. 이제 맹장염은 걸리면 한 3, 4일 만에 퇴원하잖아요. 그죠? 이제 퇴원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한번 놀란 가슴이라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지표들도 좋게 나오고, 지표가 좋게 나온 거는 CPI 지표, PPI 지표, 모두 다 PPI는 시장 기대치보다 적게 나왔고, 0.1이 적게 나왔고, 근원 CPI는 똑같게 나왔지만, 일반 CPI는 처음으로 2.9%대로 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질러 놓은 게 어제 목요일날 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거 잘 나오면서 기대치보다 3배가 다르 0.1 기대인데 0.4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기대가 23만 4천 건이었는데 22만 8천 건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러면서 시장이 한 번 랠리를 했어요. 랠리를 해서 종가 기준으로 S&P 고점까지 3% 남았어요. 그러면 많이 회복한 거죠, 그죠? 회복한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켜봐야죠, 이제. 그래서 별로 달라진 건 없고, 이제 펀더멘탈대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때 놀란 가슴에 판 사람들만 이제 영문도 모르고, 맹장명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병원 가서 수술을 그 사람들이 받는 건데, 덩달아서 나도 맹장염인 줄 알고 수술 받은 사람들만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건 오랫동안 계속될 거라 생각해요. 이 인류 역사 이래 강한 게 약자보다가 더 성과가 적게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빅테크라고 다 빅테크는 아니겠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징조를 보이거나 그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앞날의 세상의 변화랑 동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건 잘라야죠. 잘라야 되는데, 빅테크의 특징이 뭐냐면 경영 성과가 안 좋으면 또 구조조정 해버리잖아요. 애플도 자율주행을 다 덜어내버렸고, 그 다음에 메타도 사람 많이 잘랐죠. 많이 자르고 나서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이익을 그렇게 내면서도 수시로 구조조정을 하고 스스로 자기 정화를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눈 감고 믿고 맡겨도 될 만하다 싶은 그런 경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사회에서 잘려요. 미국의 이사회는 오직 경영자 편이 아니라 주주 편이죠. 주가로 모든 걸 평가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항상 이제 영업활동, 현금으로 빵빵히 나오고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다 강하잖아요. 어떤 회사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플랫폼 회사가 상반기에 기술 투자한 게 1.2조였다고. 1.2조 가지고는 GPU 몇 개 사지도 못하는 양이죠. 그래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빅테크도 저물 때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인터넷, 모바일, AI 환경을 겪어오면서 스스로 학습 능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하드웨어 기업들의 빅 컴퍼니는 자주 망했어요. 하드웨어 기업들은 스스로 자기 발전이 잘 되지 않죠. 근데 이 빅테크 회사들은 인터넷하고 모바일, 그 다음에 AI를 겪어오면서 스스로가 더 학습이 돼가지고 더 돈 버는 능력이 더 뛰어나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EPS도 이번 2분기 기준으로 해서 S&P에 이제 거의 한 90% 발표했겠죠. 빅테크 아닌 회사들, S&P에서 빅테크 아닌 회사들의 어닝이 5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이번 분기만 8%인가 7% 늘었대요. 5개 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근데 빅테크들은 무려 지나간 5, 6개 분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30% 이상씩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싸냐고요. 있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빅테크를 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래하기가 굉장히 막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뭐, 빅테크 아닌 회사 중에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몇 개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많아요. 그런데도 유동성이 실제 막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거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 거래 대금을 다 더해도 엔비디아 하나를 못 당해요. 그만큼 이제 그런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거 매매하기 어려워하시는데 길게 보면 그냥 사서 장투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AI로 실질적으로 수익화를 이뤄내고 있는 기업,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되게 많죠. 빅테크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 관심 많고 또 비만 치료제 요즘 워낙 잘 가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다음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회사들 말고 다음에 예비로 보는 회사들 그리고 또 방산 회사들도 글로벌로 다 좋아요. 뭐 미국의 록히드 마틴, RTS 그다음에 독일의 라인메탈 뭐 다 좋아서 그런 회사들도 시대 흐름에 맞으니까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싶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상반기 같은 화려한 랠리를 꿈꾸시면 안 돼요. 그거는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안정적으로 흐름을 타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YOY 그로스가 틀려져 있어서 그래요. 2023 대비 2024는 130%, 140% 성장하고 기고 효과가 있으니까 2024 대비 2025는 뭐 많이 보면 50% 성장하면 베리 굿 뭐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되고 우리 인터넷 시절 때도 그랬고 모바일 시대 때도 그랬고 한 번씩 큰 기술 변화가 있을 때 대박 낼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회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아주 큰 대박의 기회는 주가도 많이 올랐고 조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 기반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고 또 다른 대박의 기회는 플랫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 대신 내리지 않으면서 주가 천천히 이렇게 오르다 어느 순간에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점핑하는 구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단연 하락을 주도했던 AI 하드웨어 반도체 기업들이죠. 하락할 때 그 회사들이 가장 많이 내렸고 그건 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락의 주범이 엔캐리 트레이드잖아요. 그럼 이 양반들이 도대체 예난을 빌려서 돈 먹으려고 어디 투자했겠냐고요. 엔비디아 뭐 이런 반도체 주식에 많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자 그런 차에 갑자기 뭐 AI 수익화 논란, 그 다음에 뭐 출시 지연, 경기 어쩌고 그래가지고 한번 부러졌잖아요. 그거 부러져도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엔화가 160엔 하던 게 갑자기 143엔으로 오니까 12%가 폭락을 한 거예요. 하늘이 폭락하니까 빌린 돈이 비싸진 거예요. 그리고 12% 거기서 손해봤죠?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한 8% 내렸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0%잖아요. 그럼 견딜 재간이 있어야 펀드 청산해야지?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그것들이 많이 내렸고, 펀드멘탈보다가 많이 내렸고, 엔비디아가 장중 기준으로 해서 92불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123불 얼마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골프 홀처럼 이렇게 폭 빠졌다가 폭 올라온 거예요. 요거는 밑에 거는 사실은 기억에서 별로 이렇게 그 유의미한 차트로 안 봐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아웃퍼폼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지켜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예를 들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폭이 엔비디아가 130불에서 90불이면 얼마예요?
한 30 몇 프로, 40%가 떨어진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10% 뭐,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 심지어 뭐, 저런 주식은 하드웨어 아닌, 메타 같은 주식은 올랐어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데에서도 올랐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올랐고, 서비스 나우도 올랐고, 뭐 이런 주식은 이 구간에도 올랐다고요. 그 회사들의 공통점이 시대 흐름하고 맞는 거고, 또 AI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돈 버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중에 먼저 잘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 폭락장에서도. 선반영을 다 했겠죠. 이미 다 했습니다. 이미 다 했고, 미 국채 선물은 2년짜리가 어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4% 이상 살짝 갔는데, 10년짜리도 그러고, 이미 그 9월 달에 금리 25bp 이하는 충분히 반영된 거고, 50bp까지는 모르겠습니다. 50bp까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 하면 문제가 되겠죠, 이제. 안 하면 시장이 오히려 내릴 수 있죠. 선반영을 다 해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는 사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하지만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제 금리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게 다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해서 지금쯤이면 이미 미국 시장 금리가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연준에서 몇 bp 인하했느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시장이 그때까지 가는 동안 다 반영할 거니까.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멘트,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발표하지 않은 지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물가 관련돼서 PCE 지표가 안 나왔거든. 그게 이제 월말경에 나오니까 그게 마지막 지표일 거고, 오늘 밤에는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죠? 그게 좀 오늘 밤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거고, 지금까지 오늘 지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PCE 지표 나오면 그게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 또 9월 초로 가면 또 지표가 또 나오잖아요. 고용 지표가 나오죠. ADT 민간 고용 지표 나오고, 그 다음에 고용부 지표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오죠.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ISM 서비스업 지수 나오고, 그 구매관리자 지수 나오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시장이 다 반영을 해요. 미리. 정작 그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기치 않는 동결이나 예기치 않은 빅 스텝을 밟지 않은 한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사이 가는 동안에 지표가 나오면 즉각 금리는 다 반영돼요. 네. 제가 아담과 이브 선악과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한테 이제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창조하신 거죠. 흙으로 짓고, 또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는데, 그 대신에 저 동산 가운데 있는 과일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진짜 이 꽃동산에서 살게 될 거다. 근데 이제 뱀이 와가지고 야, 자자자자 꼬신 거죠. 저거 먹어봐라, 맛있다고. 맛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덥석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선악을 인류가 알게 됐고, 수치를 알게 됐고, 또 남탓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펀더멘탈을 알게 되면요, 매매가 참 힘들어요. 이거 좋은데 이거 왜 내리지? 그래서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줬냐 하면, 선악을 너 왜 알았냐 때문에 벌 준 게 아니라,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네가 왜 먹었어? 그래서 아담에게는 돈 벌어오는 고통, 밭가는 고통을 줬고, 이브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걔들 둘을 꼬드긴 뱀에게는 평생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형벌을 줬어요.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펀더멘탈을 추종하는 사람인지라 이번 급락이 도저히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이제 권해드리냐 하면, 이 수상한 급락이다.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진짜 말씀드렸고,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뭔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엔켈이 로스컷이었던 거죠. 그런 뒤에는 다시 또 이제 가격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폭탄이 터진 자리에 폭탄 또 다시 안 터지고, 이거는 이미 끝난 거니까 가격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놀란 가슴이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리스크를 많이 질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입장이니까 항상 조심스럽죠. 제가 요즘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TV에 많이 나와요. 네, 사극에서도 나오고 최근 뭐 한 10년 내에 많은 연예인분들이 연세가 드시거나 사고사 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한편 하냐면 내가 죽더라도 이 영상이 지구상에서 돌아다니겠구나. 아니, 내가 여기 옷에 있는 걸 지운다 그러더라도 누군가 그걸 딴 데서 녹화해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저는 보수적으로 또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선악과를 먹은 거죠. 저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급락장이 오면 너무 힘들죠. 펀더멘탈이 좋은데 내리면. 그러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고 다시 또 전열을 재정비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힘들죠. 힘드는데 뭐 제가 여러 번 겪어본 일이라서 충분히 저 혼자면 뭐 운용자였다면 쉽게 겪어냈을 건데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것들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제 할 일이니까 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항상 펀더멘탈에 기초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